훨씬 낫다. 문 닫아. 진짜 이거 바닥 이거 까니까 훨씬 낫다. 흙보다. 다음엔 깔자. 다음엔 안 해. 계단도 잘 만드네. 그렇게 계단 넓게. 저 화장실 가서. 네, 화장실요. 재계약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카페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쇼핑몰의 필수적인 요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엔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금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금. 네, 사실 세금은 쇼핑몰뿐만 아니라 그냥 사업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금을 모르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애로 사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란 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로 우리가 얘기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 마찬가지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무조건 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직장인들의 개념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도 세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가 뭐가 있냐부터 세금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언제 납부하는지 이런 대략적인 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가세, 부가가치세, 그다음 소득세,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죠. 종소세라고 하는데 보통 종합소득세.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면 직원들에 대한 가근세, 갑종근소세라 그러죠. 가근세. 그다음에 예를 들면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 같은 분들을 프리랜서로 쓰면 사업소득세 그런 걸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면 일용직으로 해서 일용직 페이가 나가고요. 그 다음 그거에 대한 또 준주세가 붙죠. 4대 보험 준주세가 붙고, 이런 거 말고도 또 준조세가 많아요.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면허세 같은 것들이 있고,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쇼핑몰을 하려면 통신판매 신고업을 해야 되는데 통신판매 신고 면허세가 1년에 45,000원이 나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쇼핑몰이지만 내가 화장품을 하면 또 화장품에 대한 면허세를 또 납부해야 되고, 건강기능식품을 한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또 면허세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일반 식품이면 일반 식품 면허세가 따로 있고, 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금액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세금이 크냐 작냐 이게 아니라 세금이 어떻게 나오고 언제 납부하며 매달 나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분기별로 나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세금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영업만 열심히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죠. 매달 매출이 3천만 원씩 나왔어요. 근데 매입, 그러니까 매출은 3천만 원이에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매출. 그럼 1년이면 3억 6천이죠. 근데 매달 매입은 1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산 어떤 금액은 1천만 원이야. 그럼 1년이면 1억 2천이죠. 그럼 3억 6천에서 1억 2천을 빼면 2억 4천이 남잖아요. 그럼 부가세는 2,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는 2,400만 원. 그죠? 매출에서 매입을 뺀 10%가 부가세니까. 그 다음에 그 3억 6천에서 1억 2천을 뺀 2억 4천이 나왔잖아요. 2억 4천에서 그 부가세만큼 빼면 10%만큼 빼면 2억 2천 정도 되겠죠? 그게 내 소득으로 잡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그 다음에 5월에 소득신고에서 소득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경비를 이제 제하게 되겠죠? 직원급여라든가 밥 먹은 거, 사무실 비품 산 거, 여러 가지 어떤 경비들을 제하고 경비를 뺀 게 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렇게 돈을 벌지 못했는데 소득이 2억이 잡혔어. 그럼 소득세가 얼마 나올 거예요? 한 5천만 원 나올 거예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경비를 명확히 기재해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명확히 기재해 놔야 되는데, 내가 세금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혹은 귀찮아서 그냥 뭐 막 현금 내서 막 쓰고 뭐 그냥 막 대충 관리를 해버리면 소득세가 다음에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소득세 폭탄. 소득세가 소득세 폭탄으로 끝날까요? 소득세가 5천만 원이 나왔어. 그럼 지방세는 소득세 10분의 1이 나옵니다. 10%. 지방세가 5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대 보험이 미친 듯이 올라요. 소득이 2억 잡혔으니까 아마 건강보험료가 뭐 80만 원 이렇게 나올걸요? 건강보험료 80만 원 나오면 1년에 건강보험료만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39만 8천 원인가? 그게 맥스 단계로 끊겨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오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100만 원인가까지 내본 적이 있어요. 매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 소득이 그만큼이 아닌 거야. 근데 세금 관리를 못해서 내 소득이 그렇게 잡힌 거죠. 장부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탈세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세금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소득세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계산할 줄 알면 더 좋은데 뭐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세무대리인이 있잖아요. 세무대리인과 1개월에 한 번 혹은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통화를 하면서 뭐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너라면.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실제 소득이 별로 크지 않은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투명하게 사업을 하더라도 경비 인정을 못 받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경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인터넷에 팔고 싶어. 좀 잘 팔릴 것 같아. 근데 이 물건 주는 사람이 매입 계산서를 못 준다는 거야. 그런 물건도 있어요. 그런 경우 엄청 많죠. 엄청. 이 우리 사회에는 저기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좋은 제도로 아무리 만들어놔도 우리가 이제 탁상공론이라고 사실 깔 수밖에 없는 게 이 현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필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법이라던가 뭐 규범이라던가 어떤 이 문서적으로 세팅을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팔아야 되는데 매입이 없는 거야. 매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내가 10,000원에 팔았는데 이 물건 뭐 5,000원짜리야. 그러면 나는 내 마진은 사실 5,000원인데 5,0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매입이 없으니까 이 10,000원이 다 내 수입으로 잡혀버리는 거죠. 그런 사실 곤란한 사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매입 계산서를 막 어디서 사오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계산서를 거래한다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날 잡아가세요. 그건 거예요. 결국에 그걸 잡냐 안 잡냐의 문제는 뭐냐면 세무서가 이 국세청이 날 모르겠지. 절대 모를 수가 없어. 다 알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잡을 정도의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서 잡았을 때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어떤 팀을 출동시켜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딱 잡았어.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만 원이야. 그 사람을 잡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서 뭐 시쳇말로 족쳤는데 추징세금이 500만 원이야. 그럼 안 잡아요.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좀 비속어로 키워서 먹는다라고 그러거든요. 500만 원이니까 안 잡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5천만 원이 됐어. 그럼 잡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말 사용하는 건가? 그걸 사용해요. 키워서 잡는다. 키워서 잡자. 그러니까 지금은 규모가 작으니까 이 사람이 탈세를 좀 더 이렇게 해서 키워서 먹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건 안 하는 게 좋고, 특히나 우리는 카테고리 쇼핑몰이잖아요. 쇼핑몰은 전산에 다 기록이 나와요. 100%. 정말 무슨 뭐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어쨌든 시장은 현금 비율이 높잖아요. 말 그대로 현금 비율이 높다는 건 매출을 뭐 숨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건데, 인터넷 쇼핑몰은 매출에 뭐 아이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카드 현금 비율이 7:3에서 8:2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매출의 70%에서 80% 노출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오픈마켓 매출은 100% 노출, 소셜 커머스 매출 100% 노출, 입점물의 매출 100% 노출. 그렇기 때문에 기본 내 쇼핑몰, 내 개인 쇼핑몰의 매출 비율도 카드 현금이 7:3, 8:2.
근데 입점몰까지 더해지면 거의 매출의 90%가 노출돼 버려요. 그럼 나머지 10% 현금 노출 안 되냐? 아니죠. 현금 영수증, 에스크로 뭐 이런 것들도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의 90% 이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 쇼핑몰은 뭔가 뭐 세금을 어떻게 뭐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FM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편하고 제일 내 마음도 떳떳하고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중 911님은 사업하시는 14년 동안 항상 떳떳한 일만 있으셨나요? 아, 뭐 그렇지는 않은데 최근에 거의 뭐 한 7, 8년 동안은 거의 뭐 FM대로 했던 봐야죠. 뭐 거의 꺼릴 게 없고 초창기에는 사실 뭐 좀 이거는 관행, 그러니까 굳이 변명을 하면 관행 같은 부분도 좀 있었고, 하여튼 그때는 뭐 약간 뭐 제가 제 스스로도 세금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매출이 사실 한 10억대 이상 나오면서부터는 사실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죠. 뭐 그거는 나중에 운영하면서 이제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쇼핑몰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탈세라는 건 하기도 되게 힘들고 사실 뭐 공개적인 방송에서 탈세하는 법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탈세 권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뭐 그냥 방송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상으로 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 아니라 탈세 권하지도 않고 지금은 이 전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으려면 다 잡아요. 규모가 작아서 안 잡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사실 FM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때마다 어떤 다음에 어떤 스텝에 나갈 때마다 그때 어떤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탈세를 의도하는 분이 있다면 명확한 분이고 그런 거는 차치하고 억울한 경우가 그냥 혼자서 조금 해서 이런 거 뭐 아까 챙겨야 될 영수증이라든지 관리를 못해서 그러다가 때려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저 억울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에디가 말한 것처럼 뭐 억울하다는 표현도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렇죠. 무지해서 당하는 거는 사실 억울한 건 아니거든. 자기 노력 부족인 거지. 예, 현대 사회에서 정보 부족이고 노력 부족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에디가 말한 것처럼 무지해서 당하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어떤 자금의 스케줄링이나 투자의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금이라 함은 어쨌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 안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고 이익이 안 나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세금은 고정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정비라 함은 매달 나가는 임대료, 뭐 매달 나가는 뭐 직원들의 급여, 뭐 매달 나가는 어떤 뭐 관리비들, 뭐 이런 것들을 고정비라고 하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고정비는 굉장히 무서운 요소예요. 말 그대로 매출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고정비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고정비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금은 고정비는 아니지만 세금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다면 연 단위로 나올 수 있는 세금을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그거를 매달적으로 분할한 다음에 매달 고정비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자금을 유용할 때 있어서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얼마가 나올지 아예 모르니까 그냥 세금을 계속 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실제로 내 소득이 2억이 안 되는데 소득이 2억으로 잡혀서 소득세가 5천만 원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세가 5천만 원 나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방세 500, 무슨 준조세가 1년에 2천만 원씩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폭풍이 또 크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가세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아주 심플하잖아요. 매출 매입의 차익이잖아요. 매출 빼기 매입의 10%가 부가세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번에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매입을 더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입을 더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선제적 투자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12월 말까지면 12월 달에 갑자기 좀 많이 투자해서 왜냐면 어차피 이거 내년에 투자할 돈이니까.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뭐 매입 그렇죠. 그 투자가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시설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갑자기 사무실 컴퓨터를 한번 싹 바꿔서 그런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우린 쇼핑몰이라고 어쨌든 물건을 파는 입장이잖아요. 그 팔아야 되는 물건을 좀 더 빨리 주문할 수 있는 거죠. 1월에 주문할 거를 12월에 주문한다던가 2월에 주문할 거를 12월에 주문한다던가 그럼 매일 매출 비율을 좀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가세를 조금 낸다는 얘기는 소득세도 조금 낸다는 얘기예요. 네, 부가세가 줄어들면 매일 매출 차익이 줄어드니까 내 소득이 잡히는 비율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줄이는 거는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좀 줄일 수 있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세금이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거는 소득세가 많이 나올 거예요. 소득세는 말 그대로 이미 잡힌 어떤 매입 매출 차익에서 경비를 털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이 괜찮으시면 지금 일이 많으시고 이 경비는 되게 조금 잡히니까 사무실에 직원을 더 뽑아보는 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세무 대리인들은 말 그대로 세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무 전문가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요구해서 어떤 해답을 듣는 거죠. 그 해답이 탈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합법적인 이 내에서 우리가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혹은 세금 낼 돈보단 차라리 사람을 더 고용한다던가 세금 낼 돈보다 차라리 물건을 선제적으로 더 많이 투자한다던가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규모를 내가 알고 있어서 요 정도 금액은 내가 세이브 해놨다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자금 스케줄링 하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혹은 내가 내년에 내 화장품 쇼핑몰인데 내년에 2가지의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금 낼 돈이 이렇게 빠지니까 2가지는 좀 무리겠구나. 한 가지만 개발해야 되겠다는 거야. 어떤 이런 투자의 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자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를 깊이 파고들면 굉장히 복식북이니 어쩌고 되게 복잡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말했지만 스킬의 디테일한 건 내가 필요할 때 따로 찾아보면 돼.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이 어떤 흐름을 알고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세무대리인과 통화해서 세무대리인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이해만 하고 있다면 사실 더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4번째 세금까지 총 쇼핑몰의 필수적인 어떤 요소 첫 번째 자금,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시스템, 네 번째는 세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고요.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쇼핑몰의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시나 고생 많았고 저희도 이제 모임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